드라마델리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효시민은 제대로 독립을 했네요.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효시미가 말했듯이 강태호가 없었다면 처음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세상에 내 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요. 효시미를 응원해주는 오빠 효성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늘 신세를 지고 있는 오빠 입장이라 강태호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거고요. 효시미가 집에서 나가 독립했다는 걸 알고 이효준은 보따리를 쌌네요. 짐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오는 걸 보고는 이효준이 그래도 효자구나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이 돼서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효시미가 독립했기 때문에 자신도 공부해서 독립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곤 효시미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이죠. 변호사 되겠다던 사람이 겨우 생각이 그 모양인가 한심했는데요. 그래도 효성이 입 바른 소리를 했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 자유는 효시미처럼 가족과 엄마에게 희생을 했던 사람에게나 말할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우선 효준이는 동생 효시미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효시미가 왜 대학을 중간에 그만뒀는지 이유까지 나왔는데요. 그 이유도 효준이 때문이었죠. 로스쿨에 입학하는 효준 때문에 효시미는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던 건데요. 이효준도 이효심도 형제긴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각각 따로입니다. 그런데 효준이 뒷바라지 때문에 효시미 대학을 그만두다니요. 물론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돈 때문일 거라고는 짐작을 했지만 그것조차 로스쿨 학비 때문이었다고 하니 효심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 잠시 헷갈리기까지 했네요. 오빠 로스쿨 간다고 육상선수로 뛰고 있던 학교를 그만둔다니 말이죠. 그래도 다음에 예고를 보니 효심이 대학에 다시 등록해서 편입을 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효심은 지난번 모교를 들렀을 때 선배로부터 후배들을 가르쳐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던 건데요. 육상 실기를 가르치기엔 효성의 나이가 조금 무리가 있으니 아마도 다른 과로 편입을 해서 지도자 과정을 더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발 이 부분만은 이선순도 이효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심이 집을 바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더 쌓으려고 하는 마인드로 바뀌는 걸 보니 늦긴 했지만 독립이 효심이한테 정말 절실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하필 효심이 이사하는 날이 강태민의 결혼식이었네요. 그 하루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만 해도 강태민은 효시미와 결혼하겠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질 수는 없어졌죠. 결혼식 전날 강태민은 효시미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이죠. TV라이브 사장은 앵커인 딸 최수경의 짝으로 강태민을 딱 정해놓았었네요. 그리고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싶은 강진범의 동생 강준범의 대관령 교통사고를 자꾸만 문제를 삼았었죠. 정말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취재할 대상과 혼잣말이 오간다고 해도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입장이라면 결혼은 우선 미뤄두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TV라이브는 그 반대였네요. 최수경과 결혼해주지 않으면 대관령 교통사고를 모두 파헤치겠다고 공표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긁어부스럼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태상그룹의 입장은 쉬쉬하는 사이 여러 말이 돌고 있던 상황이었죠. 강준범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그룹 차원에서 사고를 모두 덮어버렸다는 소문 때문인데요. 사실 부사장인 강준범 부부가 당한 교통사고라면 그룹 차원에서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그 반대로 그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막아버렸으니 쉬쉬하며 이런저런 소문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진짜 이유는 장숙향에게 있었습니다. 장숙향은 강준범 부부를 죽인 장본인인데요.
하지만 그날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남편 강진범에게로 몰아 지금까지도 모든 의심은 강준범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강진범은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날 차를 뒤따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만 외칠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입장인데요. 자신이 범인이 아니면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강진범은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거기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장숙향이 그랬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입장일 텐데요. 자신조차 선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강준범이 죽은 건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군가 꾸민 일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사실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그 사건은 재조명될 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태민은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일이 계속 언론에서 거론되는 건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 TV라이브 방송사장과 최수경이 요구하는 결혼을 거절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효심이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최수경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사실 결혼을 결정하는 데는 장숙향의 영향도 컸죠. 옆에서 효심이와 떼어놓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계속 강태민에게 장진범이 범인이라도 되는 양 압박을 해온 장숙향입니다. 그런데요. 강태민이 최수경과 결혼을 결정했다는 말을 염전무에게 전해들은 장숙향이 강태민에 대해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나요? 역시 핏줄은 못 속여. 태민이 생각할수록 순진해. 어쩌면 그렇게 순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장숙향의 말도 참 놀라웠지만 곧바로 사모님 말 조심하세요. 라는 염전무의 말도 정말 놀라웠네요. 강태민이 장숙향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역시 핏줄은 못 속여라고 말할 리가 없었겠죠. 그것도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라면 염전무가 놀라서 말 조심하라고 말할 리도 없는 거고요. 강태민이 장숙향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단서가 생기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강진범이었네요. 강진범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와 대관령 교통사고에 대해 묻는 강태민에게 말했었죠. 자신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너한테만 좋은 아버지로 남으면 된다고 말이죠. 너처럼 잘난 아들한테 멋진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었어. 태민아.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다. 이 말을 강진범이 울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강진범은 평생 강태민에게 나쁜 아버지가 아닐까 가슴 졸이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요. 아마도 강태민은 장숙향 때문에 헤어지게 된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장숙향은 강진범이 원주 방직 공장을 맡아서 일할 때 그 공장의 격리로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퇴근한다고 했던 장숙향은 밤중에 문을 따고 강진범이 자고 있는 숙직실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날 밤 강진범과 장숙향이 이어지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사랑했던 여자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강진범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구두방을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일 텐데요. 사랑했던 여자는 구두방집 딸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결국 강진범이 장숙향과 결혼하게 되면서 구두방은 비워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숙향에게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된 구두방 처녀는 아이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긴 채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요. 그녀와의 행복한 시절이 늘 그리운 강진범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강태민의 친엄마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자신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쁜 아버지로 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이제 머지않아 강태민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최명희는 장숙향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태민의 결혼을 취소시키라고 했죠.
우리 생각처럼 TV 라이브가 얼마나 악랄한 방송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최명희는 취소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네요. 물론 공중전화를 이용하다 위치 추적을 당해 염전무에게 잡혀버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최명희는 태상그룹의 고문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여장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요. 누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위협해도 거기에 굴할 사람이 아니죠. 더구나 이제 강태호까지 발벗고 나서서 대관령 교통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라 머지않아 최명희와 강태호의 만남도 이루어질 텐데요. 그날의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태상그룹의 후계자 계승에 변동이 오게 될 텐데요. 최수경이 그렇게나 애를 써 강태민과 결혼을 했지만 태상그룹 후계자는 강태호에게로 옮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태상그룹의 며느리 자리는 이효심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효시민의 각자 도생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데일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